나무를 한 그루만 그리는 것과 풍경 속에서 여러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요. 여러 나무를 자연스럽게 배치하려면 붓터치와 색, 크기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는 옐로우 그린, 그리고 셋그린을 이용한 나무, 그리고 섀도우 그린을 이용한 나무. 이렇게 해서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앞과 뒤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채도를 낮춰서 올리브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단풍이 진 나무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도를 낮춰서 뒤에 있는 나무는 채도를 낮춰서 이렇게 조금 어두운 나무로 표현되기도 해요. 나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주색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색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나무가 단조롭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색과 점점 어두운 부분에는 깊이감 있는 색을 섞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나무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같은 톤을 반복하는 대신 포인트가 되는 나무를 더 강조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림이 생동감 있게 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나무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고 해요. 그러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어요. 밝은 톤, 그 다음에 중간 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톤. 우리가 모든 물체를 그릴 땐 이렇게 빛의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시면 훨씬 더 물체가 실제와 가깝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나무도 이 원형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안에서 밝고 중간 톤, 어두운 톤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지의 형태가 이런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잎이 나 있어요. 그럼 요 형태와 똑같이 빛이 방향이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에요. 실제적으로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나뭇잎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시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데요.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세부 묘사를 한다면 훨씬 더 나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형태 그대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톤,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이 묘사를 하나하나 하시기 이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나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은 이 원이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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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가지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이 원에서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이 있어요. 이 원에서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 원에서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의 밝은 톤과 중간의 밝은 톤과 밝은 부분의 밝은 톤은 3가지가 다 밝은 톤이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묘사를 해야 할 때 어두운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을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톤에서 어두운 부분은 중간 톤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섞어서 칠해주고요.
그리고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톤은 더 물의 양을 조금 늘려서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훨씬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무를 그대로 자연 풍경 속에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연 풍경 안에서 나무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이 나무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나무를 풍경 안에 넣을 거예요. 가까운 곳일수록 나무는 크게 보이고 멀리 갈수록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보여서 이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면에서 보이는 장면은 이 윗부분일 수 있죠. 그리고 이 나무가 점점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그 뒤에는 더 작겠죠. 이 뒤에는 더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이 나무 앞에 하나를 더 그려보면 이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가 이게 가려서 보이진 않겠죠. 이렇게 풍경 안에서는 나무의 크기가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와 위치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운 나무는 크게, 멀리 있는 나무는 작게 그립니다. 붓터치도 달라져야 돼요. 가까운 나무는 두들기기와 이렇게 세부 묘사를 해가면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뒤에 있는 나무는 색을 옅게 해서 터치를 간단하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나무는 표현하기도 조금 어렵긴 하죠. 뒤에 있는 나무까지 잔 터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까운 나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연 풍경에서 나무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가 주가 되지 않은 한은 잘 표현을 안 하게 돼요. 놓치기 쉽지만 잘 기억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멋스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뒤에 조금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빼먹지 않고 채색하는 건 중요해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었잖아요. 그럼 나무의 기둥도 얇지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먼저 물칠을 하면 조금 더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번지기가 쉬워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쪽에 먼저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빛을 받으니까 이쪽 밑에 부분이 어둡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이 어두워요. 자, 선을 그으실 때 여기 밑부분은 괜찮지만 윗부분을 그리실 때는 쭉 다 긋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좀 공간을 띄워 넣어서 자연스러움을 더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나무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좀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더 채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돼요. 다 풀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풀고 어느 부분은 풀지 않고를 반복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을 때 가운데에 그 다음에 물을 깨끗이 빨아서 이쪽 부분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물이 풀리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나무의 원통이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물이 이쪽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추가해서 이렇게 채색을 해보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무를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해서 이 나무의 잎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터치감을 다양하게 써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이 잔터치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잎이 뭉쳐 있는 부분도
붓을 눕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렇게 붓을 조금 더 올리는 상태를 이용하셔서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시면 나무가 멋스럽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